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참 슬픈 날이네요. 네, 슬픈 날이에요. 왜 슬프냐면, 그 자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모든 게 다 폭력적인 겁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게. 근데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폭력적이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자살의 위험성이 요만큼이라도 감지가 되면 바로 구속을 시켜야 돼요. 네. 왜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피의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본 사람은 한 번 더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지. 그게 자살로 끝나버리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자살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궁지에 몰려가지고, 누군가가, 어, 거짓된 어떤 그런 걸로, 막 그, 가짜뉴스 막 이런 거 퍼뜨려가지고, 사람 막 그, 죽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상황들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이, 어, 찌양하고 김수현 씨죠. 예. 근데, 음, 근데 실제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그리고 그게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어, 검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주거가 일정하고,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살해이기도 하지만, 타인에 대한, 죄를 저지르고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한 번 더, 한 번 더 그 사람을 또 다시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졌는데 죽었어, 자살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 있잖아요, 고소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죽은 사람, 일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죄를 져서,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기 싫어서 자살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 자살을 할 만큼의 어떤, 압박이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구속시키자. 어, 보호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구속을 시키자.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김수현 씨는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아무 죄가 없다. 어, 도덕적으로 책임질 부분들이 있을지언정 아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수현 씨도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당분간 그 카톡 내용이 어떻게, 그게 진실 공방으로, 어, 판결이 날 때까지, 그리고 판결이 나서 명확하게, 판결이 나고 나면은 명확하게 명예회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막 떠들고 있는 언론사들 있잖아요. 개 쓰레기같이 그 막 몰려가가지고 김수현 씨를 무슨 뭐 아동 뭐 성애자네 뭐 어쩌네 막 이렇게 몰고 간 새끼들이죠. 가네들 싹 다 피해 보상하고 위약금을 그들이, 예, 그들이 내도록,
강제해야 돼요. 예. 그들이 예. 그들이 1200억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200억, 1600억을 그들한테, 예, 그들이 모아가지고 김수현 씨한테 지불, 이렇게 무죄가 됐을 때, 예, 그게 조작된 거고, 그 부모 측 또는 김세희 측에서 걔 지랄을 떨어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부분이 결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카톡이 김수현 씨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그 뭐 국가수나 이런 데서 나온다면, 결론이 나온다면, 이쪽으로 아동 성애자로 몰아붙였던 이 언론사들은 1600억을 모아서 김수현 씨한테 지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김수현 씨는 재기하기는 참으로 많이 힘들겠다 싶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돈이라도 그 금융치료라도 받고 그걸로 그냥 그 여행이나 다니면서 크루즈나 타고 여행 다니면서 그냥 편안한 여생을 살기를, 네, 바랍니다. 그렇게 보상을 해줘야지. 안 그러고서는 이 그 가짜 뉴스들, 그리고 혐오를 먹고 사는, 앞 광고 한 번 더 하고요. 앞 광고 띠리리리 띠리리리. 이 띠발로무 새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그 증거도 없이, 증거 없이 막 그 간첩이 불을 질렀다, 뭐 모사드가 나한테 알려줬다, 그 뭐 중국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점령하고 있다, 그 중국인들이, 이게 북한이 해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를 조종하고 있다. 이게 무슨, 뭐 말이 돼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주장하는 애들 싹 다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폭행범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은 또 손가락질 당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제원 전 의원의, 자살 사건은, 이건 범죄를 한번 더 크나큰 범죄를 한번 더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즉에 구속을 시켜놓고, 이게 죄가 있든 없든, 죄가 있든 없든 자살 못하게 해놓고 수사를 했어야 된다. 앞으로 저는 하나 제안 드리는 게, 앞으로 성폭행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강조는 하지만, 자살 방지를 위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물론 어이없는 경우는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어이없는 경우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증거 자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수사를 해가지고, 떠들지 말고 조용히 수사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예, 조용히 수사를 해서 증거가 3개 이상이 취합이 됐다. 뭐 DNA, 그다음에 증인, 또 뭐 이렇게 증거 자료들 몇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취합이 되면 일단 구속을 하자. 일단 구속을 해놓고, 이게 정말로 무죄가 됐다면 사회적 비용을 치러서라도 뭐 그 보상금 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한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그 사회적으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 보상금을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진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두 번 더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 그 법치국가의 근본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오늘 화요일이죠? 이번 주 안에 모든 것은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안녕.